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GS건설이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단순히 인천의 금단 신도시 안단태 아파트 그 붕괴 사고 때문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단태에서의 붕괴 사고는 이미 다 알려졌죠. 알려져가지고 거기 공사장에 30곳에 가까운 쪽에 철근을 빼먹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조사를 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못 믿겠다. 우리가 새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아이파크가 곤욕을 치렀던 광주 화정 사건, 붕괴 사건은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촉진 2구역, 그 시민공원 부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촉진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재개발 그 지역에 건설사로 지금 시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촉진 2-1지구 들어가 있는데, 그 평당 공사비를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하고 이제 이게 완전히 마찰이 지금 갈등이 심한 모양입니다. 심해가지고 금단 신도시 사건 이후로는 거의 지금 조합원들하고 어떤 대화도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거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GS건설이 이제 이 정비 사업에 그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2-1구역 공식 명칭 그렇죠. 거기에 시공사로 있는데 평당 987만 2천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 서초동 방배 신도시 재건축 경우 평당 732만원, 성북구 재개발도 평당 740, 종로구는 770, 이렇게 됐는데 너무 높다 이거죠. 제가 봐도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부산은 무슨 평당 1,000만원이 나옵니까? 근데 물론 이게 하이엔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 지하 5층, 지상 69층 5개동, 1902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등등이 들어서는데, GS건설이 이제 본협상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총공사비 1조 3,807억, 그 평당 987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참 글쎄요. 보통 한 600~700면 지금 대연지구도 대연 3지구도 이제 거기서 롯데건설하고 그 조합에서 이제 공사비 관계로 협상을 했죠. 더 올려달라 했는데 400만원, 480만원대를 680만원 가까이 평당 한 200 정도로 올려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건 좀 심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좀 심한 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촉진지구보다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남구 이제 한화 포레나, 이게 대연 3 재건축입니다. 여기가 평당 600만원. 이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3구역 하이엔드 브랜드인 DLNC, 거기는 아크로를 적용하고도 공사비가 평당 700만원대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600이고 아크로 하면 70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제 결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 앞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촉진지구에서도 퇴출이 됐습니다. 광주 화정지구 그 붕괴 사건 이후에 조합원들 투표로 퇴출이 돼가지고 지금 DLENC가 이제 새로 맡아가지고 아크로를 짓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5지구 그 5산마을 그 재개발 사업이죠. 거기에 이제 본교다가 가고 있는데, 그게 지난 2일날 이제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 설명회. 이 현장 설명회를 해야 입찰에 이제 응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참가한 게 DLENC, 롯데건설, IS동서, 동원개발, SK 에코플랜트 이 5개로 알려졌습니다. 그 저는 당연히 이게 GS건설과 이제 이 DLENC 간의 양파전이다. 그렇게 지금 봤고, 저도 가라 말씀드렸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GS가 이제 그마둔 거지,
설명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설명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겉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이 조합에서 이제 하이엔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엔드가 없어서 GS 자이밖에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가 하이엔드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GS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삼익비치에 그랑자이라고 지금 하이엔드를 브랜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변명인 치고는 좀 궁색하다. 이 금액이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공사 물량이. 근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구역이 1149가가 들어있는 신축단지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게 참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게 단순히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인천의 금단 신도시, 안단태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겠습니까? 미칠 것인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 GS가 그래도 부산서는 정말로 이거 좋은 브랜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다 오션뷰 쪽으로 쭉 가면 다 GS입니다. GS가 남구, 수영, 해운대 GS가 완전 톱급 브랜드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삼익비치도 GS,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연비치도, 대연비치가 아니라 그, 삼익타워도 GS죠. 그래서 지금 거의 삼익자이, 그 남천자이로 바뀌어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포기를 했다. 이건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걸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죠. 그렇고 해서 이 GS건설이 과연 그 오산지구까지 포기를 하는 그런 걸 하느냐. 오산지구는 이게 뭐 한 사업부지가 7만 평방미터 하니까 얼마입니까? 뭐 되죠. 한 2만 평 됩니까? 한 2만 평 정도,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1149세대를 짓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죠. 근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런 건설사들은 거의 다 포기를 하고 GS와 DLNC가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니까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과연 이 GS건설이 이제 전 현장을 지금 80개 현장입니다. 전국에. 그걸 이제 자체 점검을 하고, 그러고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제 교수진들과 함께 점검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뭐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더 벌린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걸 좀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촉진지구도 지금 공사비 때문에 퇴출당할 위기고, 공사비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합하고 대화도 끊긴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죠.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되고, 오산마을도 중동 오지구도 그 완전히 요지라고 지금 소문나 있고, 부산서는 유일하게 지금 대기업들이, 일본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를 하는 그런 현상은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학연 GS건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GS건설이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지금 달라지고 있다.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